안녕하세요. 아마따의 랩입니다. 3단원으로 들어와서 CGMP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신데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작업장의 위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GMP를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작업자, 작업장, 그 다음에 설비 이런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파트씩 구분해가지고 암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총체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저랑은 작업장의 위생관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장별 청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청소가 뭐죠? 청소는 말 그대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포함해서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을 모두 청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들이 여러 구역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각각의 작업장별로 청소 방법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요. 모든 작업장은 월 1회 이상의 전체 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작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또 청소를 실시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청소랑 소독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 작업장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측량실이에요. 측량실. 측량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에 이물질이나 먼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부직포나 걸레 등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측량실도 화장품의 내용물들을 다루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해당 직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제조실로 가보겠습니다. 제조실도 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이것저것 또 묻히거나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이 종료된 후에 또는 그 일과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바닥이나 벽, 작업대, 창틀 이런 데 묻은 이물질, 내용물 그리고 또 원료의 잔유물 이런 것들을 위생수건이나 걸레 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집 청소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질러진 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닦거나 아니면 이제 하루에 날을 잡아가지고 청소를 하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일반 용수와 세제를 바닥에 흘린 후 세척소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바닥 청소와 관련된 방법이겠죠. 또 일반 용수를 이용해서 세제 성분이 잔존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물끌개나 걸레 등을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세제 성분이 잔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도 나오게 될 내용들에서 세제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세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물기가 남아있으면 이제 곰팡이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물기를 잘 제거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배수로나 배수구, 여기는 이제 벌레들이 많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월 1회 락스 소독을 하고 내용물, 잔류물, 또 기타 이물 등을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물기 완전히 제거하고 배수구 뚜껑을 꼭 닫는 것도 필요하죠.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소독을 하게 되면 제조기계, 기구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밀봉해서 거기에 먼지나 이물 소독 액제가 묻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제품 보관소로 가볼게요. 자, 반제품은 이제 완제품이 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제품들을 반제품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그 장소를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를 볼게요. 반제품이 품질 저하가 되면 완제품으로 탄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품질 저하가 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따라서 온도, 습도 관리 기준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유지 관리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상이 발생되면 어떡하죠? 네, 일단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품질 관리 부서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닥이나 저장 용기, 외부 표면 이런 것들 청소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위생 수건들을 이용해서 잘 청소를 하고
대청소, 주로 이제 월 1회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언제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반제품도 역시 화장품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해당 직원 이외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청소를 제외하고는 물청소를 금지를 하고요. 부득이하게 물청소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을 저장해 놓은 그 저장통은 항상 밀봉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밀봉을 잘 해야지만 화장품에 변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균이나 먼지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구역은 세척실이에요. 세척실은 저장통 또 충전기계 이런 것들을 세척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에 뭔가 이물질이 떨어지거나 물기가 있으면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닥을 세척수로 잘 세척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제를 만약에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세제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기는 어쨌든 어떤 구역이든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배수로 또 배수통 이런 데 이물질 잘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주방에 그 배수구 그거 청소 설거지 끝난 다음에 꼭 하시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구역에 있는 배수로들에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충전 포장실로 가볼게요. 자, 바닥하고 작업대가 있겠죠. 거기에 수시 청소나 정기적 청소를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필요하고요. 작업 중에 자재, 또 내용물 저장통, 완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충전실이고 포장실이기 때문에 그때 먼지나 이물질이 없도록 그런 것도 깨끗하게 잘 청소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장품에 어떤 오염물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 원칙을 잘 기억하시면 각 구역별로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원료 보관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료 보관소에 있는 그 저장통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입고 장소 이런 데 있는데, 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걸레로 일단 먼지를 쓸어내고, 그리고 오염물이 만약에 흘렀거나 또 유출이 됐다 그러면 물걸레로 그것들 잘 닦아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장 자체, 벽, 바닥, 뭐 그 적재대, 저장통 이런 데 주변 다 깨끗하게 특히 물걸레로 잘 닦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단순히 물걸레나 이런 것들로 잘 닦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제 중에서도 연성세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락스들을 이용해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창고가 있을 수 있죠. 위험물 창고, 네, 먼지가 있으면 빗자루로 잘 쓸어내고 오염물이 그래도 제거가 안 된 거는 물걸레로 잘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원자재 및 제품 보관소입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걸레로 청소를 하고 바닥이나 벽 등의 먼지를 잘 제거해 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구역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바닥에 있는 이물질 완전히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제로 바닥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면 화장실에 작업자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오물이나 이물을 묻혀가지고 작업 구역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수로 당연히 잔유물 같은 게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세제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화장실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나 핸드타월 이런 것들이 잘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작업자 위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도 잘 해주고요. 청소랑 배수 후에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장 위생 유지를 위한 세제 종류와 사용법을 보실 텐데요. 이 세제 종류와 사용법은 그 설비, 작업소, 작업장 뭐 모든 데 다 이 세제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통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제는 일단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세제들이 있고 또 어떤 세제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니까요.
잘 스티커 노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료 창고와 측량실, 그리고 제조실, 충전실, 반제품 보관실, 미생물 실험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원료 창고부터 보시겠습니다. 원료 창고는 일단 수시로 청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 1회 청소를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월 1회는. 수시는 당연히 매일 작업이 끝났을 때 청소를 해야 되고 작업 중에도 뭔가 흘리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방치하는 게 작업 끝날 때까지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닦아야 되겠죠. 일단 원료 창고의 사용 세제는 상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해야 돼요. 이제 뒤에서도 청소 방법에 설비 청소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물이 가장 청소하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내용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원료 창고는 일단 상수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에요. 수시 청소든 1회 정기 청소든 그렇습니다. 자, 측량실 같은 경우에는 작업 후에는 상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70% 에탄올, 알코올이죠. 70% 에탄올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월 1회 하는 대청소에서는요, 중성세제를 사용하거나 70% 에탄올로 소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원료창고와 측량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구역들, 제조실, 충전실, 반제품 보관실, 미생물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수시, 이것도 당연히 1회 이상 하면 돼요. 중성세제와 70% 에탄올 사용하면 되고요. 월 1회 하는 대청소에서도 중성세제와 70% 에탄올 알코올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청소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판정을 해야 돼요. 이 청소가 깨끗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 점검 방법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다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있는데 대부분 유관 판정을 사용을 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판정 방법과 관련된 거는 뒤 강의에서 또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유관 판정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보통 유관 판정은 천을 사용을 하는데요. 흰색 천이나 검정색 천으로 이렇게 닦아봅니다. 그래서 그 천에 묻은 부착물로 확인을 하면 돼요. 나머지 판정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페이지가 왔습니다. 세정제의 요구 조건이 나왔네요. 왜 빨간색으로 돼 있을까요? 엄청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꼼꼼하게 다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제 자체는 환경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작업자의 건강 문제에도 밀접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바른 세제를 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정력이 우수해야 돼요. 세제는 일단 세정력이 우수한 게 기본이죠. 잘 닦여야 돼요. 그리고 표면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제를 썼는데 그 세제로 인해서 표면이 막 부식이 되거나 녹이 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세제는 잘못 선택한 거죠. 그리고 세정 후에 표면에 잔류물이 없는 건조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사용 및 개량의 편리성.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세제 사용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야 합니다. 적절한 기포 형성, 거품도 어느 정도 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 세제의 안전성입니다. 안전한 세제를 사용해야 돼요. 인체하고 환경에도 안전해야 되고 충분한 저장 안정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제를 저장하고 있는데 막 일주일 지났는데 막 세제가 다 변질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게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너무 비싼 세제는 한 번 쓰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제 구성 성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세제명을 잘 적어놓고 그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청소를 하게 될 때 사용한 기구, 세제, 날짜, 기간, 담당자 이런 것들을 거기다 잘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제 구성 성분 중에는 여기 지금 이 페이지는 계면활성제가 나와 있는데 뒤에서 살균제, 금속이온 봉쇄제, 유기폴리머, 용제, 연마제, 표백성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훑고 지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각 세제의 특징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계면활성제 먼저 살펴볼게요. 계면활성제 우리 화장품에서 화장품에 원료할 때도 배우셨지만 비이온, 음이온, 양이온 이런 계면활성제 있었죠. 네, 그런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양이온성을 뭐 어떤 책에서는 양성 계면활성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정제의 대표적인 주요 성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대표적인 성분들 여기 나와 있는 뭐 알킬벤젠 설포네이트, 알칸설포네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화장품 성분 할 때 배우셨어요.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를 사용할 때 세제가 잔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잘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끝나고 나면 pH 페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세제 잔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잘 제거를 해서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유관 판정을 잘 해서 그 잔류물을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설비 쪽으로 가시면 그 판정에 관해서 이제 전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판정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 판정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나와요. 이건 지금 청소 쪽 그 판정이잖아요. 청소 쪽 판정은 이렇게 닦아내서 판정하기도 하고 육안으로 판정하기도 하고 이거를 지금 하나의 세트로 보는데요. 설비 쪽에서 판정으로 들어가면은 그 부분도 조금 상세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보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살균제로 가보겠습니다. 미생물을 살균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양이온 계면 활성제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뭐 사급 암모늄 화합물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알데히드류 이런 것들도 있고 페놀 유도체 이런 것들이 살균제에 포함이 됩니다. 네, 세제 중에 금속이온 봉쇄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세정 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입자로 생긴 오염물에 효과적인 그런 세제입니다. 대표적인 성분들도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기폴리머로 가볼까요? 유기폴리머도 역시 세정 효과를 강화시키고 세정제 잔류성을 강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올 같은 게 이제 여기 유기폴리머 세제에 포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용제가 나오는데요. 계면활성제의 세정 효과를 증대합니다. 이 용제는 알코올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 벤질 알코올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제다, 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알코올류들이 여기에 포함되는구나.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마제로 들어가 볼게요. 연마제에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기계적 작용에 의한 세정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칼슘 카보네이트, 클레이 이런 것들이 연마제 세정제의 종류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표백 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백, 우리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죠? 네, 락스 같은 게 떠오르죠? 살균작용하고 색상 개선. 락스에 오래 담궈놓으면 왜 색깔 변하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활성염소, 활성염소 생성 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장의 위생, 또 청소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살펴봤고요. 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소독제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각 구역별로 또 이 각각의 특징별로 외워놔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들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랑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